저는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전문위원 주요셉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온 것은 얼마 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의료 건보 조건에 대해서 1심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대한민국 법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서 불인정을 했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박홍근 의원이 거론을 했는데 여기에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고려해 보겠다 했고, 또 얼마 전에 그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 판결을 볼 때 마치 배우자처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성 커플에게 법적 혜택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걸 권장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동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배우자처럼 이런 혜택을 주게 되니까요. 물론 여기서 동거하는 사람은 동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문화가 확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경우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결혼율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동거를 하는 것을 배우자의 권리를 주게 되면 이혼할 때도 어렵지 않고 위자료도 안 주게 되고, 그러니까 쉽게 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프랑스에서 이 혼인율이 감소하게 되고 또 사생아 비율이 증가합니다. 1999년도에는 한 40% 되던 것이 지금 한 60%까지 된대. 10명당 6명이 사생아가 프랑스에서 된다 그럽니다. 사실은 OECD에서 사생아 비율이 약 40%입니다. 10명당 4명이 사생아인데 우리나라는 사생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만약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똑같이 정말 사생아 비율이 증가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엄마 아빠와 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아주 반대하고, 또 이 생활동반자법 시민결합의 제도가 정착되면 얼마 안 있다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결국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작년 말에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명당 8명이 동성결혼을 우리나라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나 국회에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고려하셔서 정말 이런 잘못된 판결이나 잘못된 법을 만들지 않도록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판사 이승한, 심준모, 김종우의 성적 지향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에 따른 그릇된 판결입니다. 국민건강보험 5조 2항은 명확하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가입자의 배우자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도 동성 커플에 대한 상대방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헌법 36조 1항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한 혼인만 인정할 수 있고, 혼인법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판사 역시 동성 결합에 의한 상대방은 혼인법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다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모순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의한
배우자로 인정하려면 앞단에서 먼저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해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했는데 뒤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서울고등법원 판결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논리 모순에 지나지 않는 판결입니다. 더구나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차별금지법에서 정의된 규정을 보더라도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이성적 감정적으로 끌릴 수 있는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가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성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실혼관계 배우자 개념에 끌어들일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 판결처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배우자로 인정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혼인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법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는 개인적 성적 가치관에 따라서 내린 이 위헌적 판결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동성결혼 부추기는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규탄한다.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 제17,280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는 가족의 정의를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 부장판사 이성한, 심준보, 김종호 3인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고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두 남성, 일명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 두 사람은 대한민국 안에서 절대로 부부가 될 수 없으며 영원히 혼인신고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자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처럼 곡해하여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법률은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대다수 정상적인 국민의 반대 여론에 맡겨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담보하지 않은 채 법률을 위반하는 판결을 내린 이성한, 심준보, 김종호 3인은 스스로 대한민국 판사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판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는 판결, 대다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이성한, 심준보, 김종호 3인은 즉시 법복을 벗고 판사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정치 판결한 서울고법 행정 1-2-3부 부장판사 3인 규탄한다. 양성기초, 혼인제도 파기, 생활동반자법 일반 시도 판단한다. 날로 가라앉히는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의 깊은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사법부와 언론, 정치권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할 방종 때문임을 본인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국가 부도의가 문제로 심각한 침체기로 접어들게 된 것도, 흉악한 범죄가 날로 급증하게 된 것도, 곳곳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게 된 것도, 국가적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사법부와 언론, 정치권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2003년 2월 21일 헌법에 반하는 우연적 판결을 한 사법부의 독단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고법 행정 1, 2, 3부 이승환, 심중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이 동서 커플 원고 소성욱, 김용민 남성 커플에게 건보 자격 불인정한 1심 재판장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판사, 서울행정법원 2022년 1월 7일 선고 2021 구합 55,456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2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 대신 정치적 판단으로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견강부위의 판결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도덕과 풍속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결혼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법판사 3인이 이 배치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다. 이하 생략합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하는 건 최근 국회 연설에서 우리도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그는 프랑스는 1999년도 시민연대 대계약을 도입해 출생률을 2.1까지 높일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특검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기 위하여 정의당의 협력이 필요하자 정의당과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위한 공조를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동성 커플의 우연적인 정치적인 잘못된 판결을 한 2심 판결이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지길 바라고 문제 많은 시민연대계약과 같은 생활동반자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과 민법,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어긋나는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잘못된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 1, 2, 3부 이승환,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의 3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동성 커플 원고 소성욱, 김용민의 남성 커플에게 건보 자격 불인정한 1심 재판부 재판장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판사의 서울행정법원 2022년 1월 7일 선고 2021년 구합 55,456 판결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 제36조 1항에 어긋나고 민법과 판례에 부합치 않는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반대하며 사법부의 잘못된 정치 판결을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LGBT 진영과 문화 사대주의자들의 맹목적인 유엔 발악기를 강력 검토하며 조약이나 국제법규,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가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음을 천명하고 이에 부안유동하는 LGBT 진영과 언론방송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 하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생활동반자법 제안을 즉시 처리하고 정의당과의 부당한 정치적 입법 거래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동성 간 결합 제도화하고 건강한 혼인 가족 제도를 파기하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인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2월 24일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수기총, 수도권 기독인 총연합회,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성애 쾌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에스더 기도운동,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외 1200개 시민단체 이상입니다.